네. 이 익숙한 음악은 왜 흘러나왔을까요? 여의도를 발로 뛰며 정치권을 취재하는 두 여기자로부터 정치권의 뒷얘기를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정유경 기자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음악 나오자마자 빵 터졌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네, 저도 몰랐어요. 이 음악이 나올 줄. 드디어 코너 이름이 생겼어요. 이 여의도 여성시대인데 두 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아유, 마음에 진짜. 듭니까? 너무 감사드리는데 부담이 그냥 팍팍 생기네요. 워낙 너무 근데 이 음악 이렇게 가져와도 괜찮나요 이거? 같은 MBC라 괜찮나? 네. 허락받았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여의도가 너무 시끄러워서 네. 지금 정치부 기자, 법조 기자들 양측에서 아주 바쁩니다. 곡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여의도를 좀 훑어보죠. 여당 출입하는 김진아 기자. 네. 내년 총선이잖아요. 이 네. 정당에서 물갈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40명 얘기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오늘은 현역 의원 최대 40명 교체를 추진한다. 이런 의원 그 보도들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40명 물갈이설 40명은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공식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기자들이 대충 이제 계산을 해본 결과 40명 정도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이제 10명 정도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그다음에 또 원혜영 네네. 의원, 오선, 네네. 그다음에 또 비례대표에서는 재윤경 의원, 또 초선에선 서형수 의원 네. 이렇게 불출마를 좀 언급하신 분들은 한 10명 정도 되고 거기서 이제 좀 있으면은 국회의원 평가를 하거든요. 민주당에서. 네. 민주당에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하위 20% 드는 분들은 감점이 좀 대폭 되니까 그걸 네. 좀 계산을 하면 40명 정도가 이제 나오거든요. 네. 계산이. 그래서 이분들이 아무래도 물갈이 되지 않겠냐라는 게 평가를 받았을 때. 했을 때 그래서 어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실제 나 불출마 할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밝힌 사람은 한 10명 정도가 1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해찬 대표 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네네, 원혜영 것처럼 그렇게 의원. 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어저께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장관 출신 김현미 장관 네. 그다음에 유은혜 장관 윤해부 이분들은- 총리는 뭐 예. 나 불출마 의사 밝힌 적 없다 이렇게 그렇죠. 입장에서. 예. 근데 네. 문제는 또 당에서는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처음에. 네네 근데 처음에는 본인들은 또 아니라고 하니까 당에서 이제 수습이 안 되니까 나중에 공식적으로는 그 보도는 잘못된 보도다. 이렇게 나와서 어제 그래서 더 문제가 됐었던 거였습니다. 네. 이게. 예. 좀 뒤숭숭하겠어요 어찌 됐든 간에. 뒤숭숭하고 이제 또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좀 착잡해하고 이제 그렇습니까? 내가 오히려 대상이 기자들을 되는 통해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대체 어떻게 돼가는 것이냐 네네. 대표의 맞아. 생각은 어떠하시냐 저희보다 더 잘 알지 않겠냐 네.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좀 서로가 그렇군요. 취재를 하죠. 예. 네. 정유경 기자 지금 9월 중순이잖아요. 물갈이론이 보통 이때쯤 나옵니까? 4월 총선 기준으로 하면은? 약간 조금 이른 감은 사실 좀 있는 것 이르나요? 같습니다. 네. 네. 뭐 공천이라는 게 하자는 게 지난 그러니까 4월이면 지난 가을부터 사실은 원래는 해야 된다. 이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정설이지만 네. 사실 하자 얘기만 하고 계속 서로 싸우고 뭐 하다가 거의 뭐 연말 다 돼서나 네, 정리가 네. 되고 1월이 사실 제일 바쁘거든요. 그렇죠. 네. 뭐 정리 막판 끝나고 막 반발하고 무소속 나오고. 근데 네. 어쨌든 지금 물갈이론이 나오기엔 조금 이른 감은 있어요. 그렇죠. 좀 약간 타이밍상 의심이 되긴 하죠. 왜 이때? 이때쯤에 지금 나왔을까? 7개월 정도나 남았는데 그래서 뭐 기자들끼리 또 많은 추측을 일면에 했었죠. 다 이렇게 단독 이렇게 단독이라고 이제 크게 나갔으니 민주당 기자들 네. 그냥 발칵 뒤집혔죠 그날. 난리 뭔가 났었죠. 국면을 도대체 이거 뭐냐. 국면을 덮기 위한 뭔가요? 아니면 선제 공격입니까? 어떤 의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네. 갑자기 왜 이 시점에서 이게 나왔을까?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네. 첫 번째 이유로는 야당에서도 좀 그렇게 의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조국 장관 이슈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국면 전환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네. 왜냐면 또 중도층이 나가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그 중도층한테 좀 약간 우리 민주당이 바뀌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주기 위해서 물갈이설을 이렇게 좀 한 게 아니냐. 야당이 의심한다고 하니까 말인데 야당은 지금 다른 모든 발생하는 사건이 조국 다 의심스러운 거죠. 법무장관 때문에 다 의심스럽기 이것은 조국 때문에 때문이다. 뭐 야당의 이렇게 하는 의심은 거긴 좀 한데. 지금 심지어 뭐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아 그렇습니까? 예전에 지소미아 폐기했을 적에도 그때도 이제 다 그렇게 하기도 그랬었죠. 했었고 또 이거는 뭐 한번 흔들어 보자 판을 한번 떠보자. 근데 라는 여당 의도로, 쪽에서는 예. 그런 의도가 있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실 다른 언론사 쪽에 나가지 않고 특정 언론사에 이제 네네네. 일면으로 나갔잖아요. 네.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의도된 의도적으로 거다. 흘려준다는 말을 저희가 많이 그렇죠. 하는데 네.
뭐 그냥 술자리에서 만나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우리 네네. 사실 일요일에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기사는 이제 처음 들은 얘기니까 쓰지 않겠어요? 네. 그럼 좀 저희는 흘려주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팩트라고 생각이 되면 기사화를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은혜 장관이 그닥 뭐 그렇게 썩 반응이 확실하지 않은 것 그래서 같은데요. 오늘 또 들은 어떤 의원의 말로는 이제 유은혜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은 별개로 봐야 된다. 김현미 장관은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오래전부터 불출마 의사를 조금 어느 정도 내비치. 예, 어느 정도 내비쳤고 유은혜 부총리는 네. 좀 다르다. 왜냐하면은 출마를 할 수도 있다. 그분은 뭐 이런 의견을 또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이해찬 대표가 어제 워크숍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이상한 뉴스들이 있다. 흔들리지 마시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민주적으로 객관적으로 총선까지 잘 운영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제 내부 반발이 좀 커지고 뒤숭숭하니까 약간 막으려는 그런 발언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만큼 지금 당내 분위기가 흉흉하다는 건데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기자들이 그거를 그 멘트가 딱 나왔을 때 아니 그렇게 먼저 이렇게 해놓고서 이상한 뉴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뭐 이런 얘기가 했었는데 그래서 뭐 이상한 뉴스라고 말은 하긴 했는데 그걸 먼저 당에서 이렇게 조금 풀려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떠봤기 때문에 네. 좀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를 왜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고 어찌됐든 이게 온도차가 너무 확 나는. 예, 네. 당에서 너무 동요가 크거든요. 사실 의원들도 지금 뭐 그 마지막 평가 앞두고 되게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안 하던 유튜브도 하고 있고.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그게 점수 큽니다. 그러니까 안 하던 유튜브 하시던 분. 예, 안 하던 아, 유튜브도 뭐 좀 하고 그것도 있고, 평가가. 예, 그다음에 네. 의정 활동 지금 좀 준비하려고 자료도 지금 열심히 내고 있고, 네. 또 국감 앞두고 이제 점수 좀 따려고 이제 그치, 국감이 국감 중요하죠. 지금 보좌진이 달달 볶고 있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서 이제 동요가 되니까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단속을 하게 된 거죠. 예. 지금은 어찌됐든 민주당 쪽 얘기만 나오는데 그 정의국 이제 어떻습니까?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물갈이 얘기 이런 얘기 좀 안 나옵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먼저 뭐 네. 40명 이러면서 확 그렇죠. 터뜨리다 보니까 한국당도 좀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될 것 예, 같아요. 단일 네. 이슈 반정부 투쟁 대오를 향해서 이렇게 쭉 네. 나가려고 했는데 일단 여당이 이 정도 물갈이 얘기가 나오면 그럼 야당은 뭐 하고 있냐. 그렇게 해서 야당의 면목을 살펴보면 네. 또 지금까지 딱히 그렇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로 달라진 게 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 또 나올 수밖에 사실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야당에서는 최대한 이 이슈를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석에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물갈이는 당연히 해야 된다. 당연히. 네. 공천 혁명 수준의 혁명을 해야 된다. 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만 빼고 물갈이를 하여라. 예. 내 그렇죠. 지역구는 자신 있다. 뭐 자신 이렇게 있다. 하는 분인데 자신 없는 분들은 요즘 좀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물리적인 방법을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네. 삭발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네. 네. 하여튼 그 물갈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근데 관건은 황교안 대표가 과연 그러면 이 물갈이를 할 정도의 정치적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 당 쪽, 우리 공화당 쪽으로 빠지겠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래서 또 오히려 못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는 반면 이게 못하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하지 않으면 황 대표의 그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 그러니까 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견하는 의원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다음 어쨌든 총선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황 대표가 사실 대선 주자의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총선에서 좋은 결과 나오지 못하면 대선 주자는 뭐 볼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 네, 하태경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컸었는데 결국 당 윤리위원회가 그 당직 직무정지 6개월 꽤 커요. 당내에서 내려놓은 그 징계치고는. 예. 직무정지가 되면 일단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직 직무정지니까 네. 의원직은 뭐 그대로 있는데 그렇겠죠. 문제는 지금 하태경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직을 맡고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최고위원회가 당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의사결정 기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근데 만약에 하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빠지게 되면 네. 당권파 비당권파 비율이 지금 4대 4로 동수가 돼요. 동수가 됩니까? 네, 그 전까지는 4대 5로 하태경 의원 쪽이 있어서 좀 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예 최고위가 잘 안 열렸죠. 그랬겠네요. 그랬는데 네. 그래서 정지 상태였는데 4대 4로 동수가 되면 손학규 대표가 결정권을 좀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네. 예, 동수니까 뭐 그러네요.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사실상 그 바른정당 계열과 이제 일부 안철수 계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이분들의 그 설 자리가 더 좁아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직무정지 이상의 결정이 된다면 네.
이 사태를 계기로 당권파 비당권파가 안 그래도 쪼개져 있었지만 이제 완전히 물리적으로도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좀 격해지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6개월 직무정지 여기까지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 정도까지 될 사안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하원이 말했듯이 사과도 뭐 벌써 4번이나 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직무정지가 나올 거라는 얘기가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돌았어요. 그래서 하 의원 같은 경우도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아 준비를 했어요. 네. 마음의 준비를. 윤리위원장을 네. 불신임 건의를 냈습니다. 그 전날에. 네. 그러니까 그러면 불신임을 받은 윤리위원장이 내린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근거를 마련한 건데요. 네. 근데 지금 의총도 열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총에서 쉽게 결론이 날 수 있을 문제는 사실 아니고요. 아, 오늘 오후에 4시인가요? 네, 네, 네. 긴급 의총한다고 하는 거 지금 진행 중인가 봐요. 진행 중입니다. 근데 아마 결론을 못 낼 가능성이 뭐 항상 높고요. 네. 이참에 분당 사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정병국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네. 하고 뭐 중대 결심 얘기를 해서 혹시 뭐 탈당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뭐 얘기가 나왔는데 얘기 사실 있었죠. 탈당이란 말 자체는 좀 약간 꺼리고 있어요. 네, 저희도 인터뷰했는데 네. 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래서 중대 결심하면 다들 탈당을 생각하는데 네, 그 네. 말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게 개인의 자격으로 탈당을 하게 되면 조금 아무래도 여러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력을 모아야 되니까. 네, 최대한 당 대표를 좀 내려오게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계속 버티실 것 같은데 김진아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저는 지금 민주당 챙기기도 너무 바쁘죠. 바쁘긴 한데 그 오늘 그 말씀하신 거 딱 들으니까 또 바른미래당이 또? 라는 느낌이잖아요. 또 네. 시작했나? 그러니까 약간 또 싸우는 식상하고 이런. 좀 지겹죠. 맞아요. 사실 바른미래당 하면 네. 내홍이 거의 자동 검색으로 연결이 될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네. 바른미래당이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네. 좀 관심을 좀 안 갖더라고요. 오히려 처음 싸울 적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는데 네. 이제는 또 싸우니까 이제 일상화된 게 돼버렸습니까? 그래서 한국당에서도 네. 사실상 어느 정도 포기하는 느낌도 사실 보수 통합을 사실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바른미래당과 합의 빨리 뭔가 해봐야 네. 되지 않겠느냐. 추석 전에 황교안 대표가 손학규 대표 한번 찾아갔었죠. 그렇죠. 좀 더 물밑으로 뭐라도 액션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지금 저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냐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셔서 황 대표가 손 대표를 만나서 어쨌든 조국 사태든 뭐든 이런 것을 계기로 이른바 보수 통합 어떤 명분으로 삶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손학규 대표가 그렇죠. 뭐, 추석 끝나고 바로 거절했어요. 노라고 네. 외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병국 의원이 굉장히 약간 붕괴했던 것 같고 네. 사실 바른정당계 의원으로 굉장히 지금 부글부글한 상태입니다. 부글부글. 그러면은 지금 전국을 계기로 자유한국당과 이 바른미래당 보수통합은 또 어렵다고 보면 될까요? 자유한국당에서 바라는 바잖아요,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실 이 보수 통합과 다음 총선에서 제1야당이 되는 것이 반드시 네. 함께 일치하는 건. 같은 목표는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분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네. 분위기가 약간 조금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때문에 네. 야당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할 네. 수 있는 호재죠. 기회가 됐죠. 네. 네. 그래서 보수 통합의 동력이 조금 약화되는 게 아니냐. 오히려 반대로. 근데 또 밑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상황이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도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자유한국당 삭발식이 이어졌는데 오늘은 또 어떤 분이 했습니까? 오늘은 경북 지역 의원들, 최교일 의원이나 이만희 의원 이런 분들, 또 김백희 지역별로 의원들 나눕니까? 네네. 이게 이제 좀 소팅을 하지 않으면 저희도 그렇군요. 외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네. 송석준 의원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네. 따로 할 생각이었어요. 송석준 의원은 경기도 이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원래는 10시 반, 11시 이렇게 따로 하려고 했는데 기자들이 네네. 한꺼번에 하라고. 한꺼번에 하자. 아 기자들이 기자 힘들거든요. 이게 사진 찍고 그래야 그걸 되는데 요구를 한 번에, 했군요. 네, 그래서 송석준 의원 아마 좀 불만이 있으셨을 텐데 한 번에 그분은 결국 했습니다. 본인 지역구에서 하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요. 국회 앞 본청 앞 계단에서 그건 10시 반에 아니었고, 먼저 하고 시간만. 그다음에 11시에 경북 지역 의원들이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네. 막 거기 섞이면 송석준 의원이 약간 좀 묻히죠. 네네. 거기 왜 네가 이런 느낌 옛날에 패스트트랙 때 네네네. 그 박대출 의원 비롯해서 뭐 삭발을 하면서 그죠. 그게 그랬죠. 김태웅 의원을 비롯한 충청권 의원들이 같이 삭발을 했는데 네. 거기 윤영석 의원이 껴 있어가지고 네. 왜? 거기 왜 약간 왜? 여기 왜? 그러니까 네. 좀 약간 그런 장면이 연출되겠죠. 저희가 삭발 얘기를 하니까 2947번이 문자 주셨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삭발을 할까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사람들이 다 여기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도 네. 관심 있습니다. 아, 민주당도요? 근데 언제? 뭐 이런 거. 삭발을 하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고요. 네네.
한국당 의원들 만나면 절대 안 해 이렇게 절대 안 말하시는데 그리고 사실 꼭 해야겠냐는 의견도 있어요.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 그렇죠. 이미 황 대표의 삭발로 정점 네. 찍고 할 수 있는 나머지 분들은 솔직히 공천 때문에 좀 약간 눈도장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약간 식의 주장을 공천 여당에서 그렇게 하죠. 보고 있긴 하고 네. 자기 지역구 약한 순 아니냐, 약한 순 아니냐. 지역구 공천 어. 못 받는 걱정하는 순서 아니냐. 줄 서라 뭐 이런 거. 이게 굉장히 좀 진정성을 가지고 사실은 마지막 약자들의 마지막 그 수단이 그렇죠. 단식 삭발 이런 건데 약간 희화화된다고 하나 너무 너무 정치화된다는 됐어요. 비판이 네. 있어요. 네, 그게 진짜 갈수록 삭발의 어떻게 보면 가치, 진정성 이런 게 점점 희석되고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사실 대표가 했던 삭발의 가치조차 떨어뜨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릴레이가 되면서 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가 많이 또 삭발을 하게 되면 네. 누리꾼들이 또 약간 패러디가 엄청 이게 굉장히 하겠죠. 조롱조로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런 점 같은 걸 많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정유 기자 좀 짧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본인이 조사받겠다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대신 보좌진과 당직자는 소환에 불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네, 네. 본인이 네, 책임을 내가 다 질 안고 하겠다 뭐 이런 테니까 겁니까? 조사에 응하지 마라. 지금 검찰에서 소환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인도 불렀고 뭐 소환 요구서도 피의자도 불렀다고 하는데 일단 전부 다 응하지 않고 있고요. 네. 참고인 조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참고인 조사에 응했다가 또 전환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즉석에서 네.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안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보좌진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한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대표가 나가서 조사를 받아줘야 마음이 좀 편한 건데.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한겨레 신문 정유경 기자 그리고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